원래 저희가 시차를 고려해가지고 조건희 선생님 너무 빠르시면은 좀 힘드시니까 11시부터 54 이게 11시부터 초대를 했었는데 좀 일찍 출근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10시로 1, 2부를 조금 바꿔가지고 1부가 먼저 멘토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요. 2부가 저희끼리 미적분 공부 마치면서 소회 같은 거 나누는 거를 입으로 좀 아, 바꾸게 됐어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지요. 예. 그, 시작하기 전에 약간 소개를 하면은, 2021년 5월 달에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을 다 같이 들었었고요. 조건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수학 교실을 다 들었고, 이제 줄여서 직문수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16주 동안 8월까지 다 듣고 나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수학 친구들 스타디를 조직해서 10월 1일부터 스튜어트 선생님 캘큘러스 책으로 미적분을 공부를 하고 어, 1년 6개월이 걸려서 지난주 토요일 날 3월 18일 날 저희가 책을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어, 뭐 그냥 짧게 붙이자면은 저는 이 미적분 스터디를 통해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서 좋은 수학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 그동안 그 미적분을 배워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수학이라는 게매 단계에서 항상 다 모두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질문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질문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전부 다 그,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또 그렇게 다 수용을 했지만 또 공부를 하면서 어, 그, 뭐랄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또는 뭐 이렇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그 얘기해 봐야 되는 타이밍에 전부 다 그 뭐 쭈삣쭈삣하지 않고 다들 잘 이야기 나누고 잘 질문하고 또 질문했을 때도 잘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타디 할 때 또 멘토님들도 계셨잖아요. 스타디에 와서 그 스타디 조직할 때부터 도와주신 여러 가지 뭐 그 조언을 주시고 도와주셨던 멘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 스타디 하는데 중간중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슬랙에 많은 질문들 올렸을 때 대답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제 세 분의 멘토를 모시고 저희가 이제 첫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들 다들 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멘토님들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개하시면서 그 저희들 그 스타디 했던 거를 계속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또 선형 대수를 시작할 거니까 어, 그 네. 그 개선할 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 알려주시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박민가 선생님, 장용우 선생님, 조건희 선생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박민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디에?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박민과라고 하고 지금 대학원 이제 석사 과정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모임 초반에는 좀 참여를 좀 하다가 이제 저 자신이 좀 바빠지고 하면서 실제 참여는 좀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좀 슬랙으로는 그래도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는 토픽에 대해서는 좀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적분학 처음 이제 스튜어트 책으로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공부들 하시면서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스튜어트 미적분학 적분 계산이 너무 재밌어서 연수 문제도
그 막 최대한 다 풀어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때 적분 계산 자체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책을 거의 다 끝나신 거가 참, 어, 참 열심히 하셨구나. 또 끝까지 되게 쉽지 않은데 이게 그때 뵀던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계속 하시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또 가끔 사실 슬랙에서 물리 이그젠플은 패스한다고 막 말씀하셨을 때 아, 서운 속상한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뭐 약간 그런 뭐 아니 농담입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쭉 지켜보면서 그냥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 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안 보이시는가요? 다음에 물리 문제를 패스하지 말라. 아, 아, 저는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워 보여도 재밌는 문제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 선형대수를 몰라서 그런데 거기에도 물리 관련된 게 나오기도 하나요? 뭐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아, 네. 세개는 없겠지만 없을 수도 있지만 열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에는 패스를 조금만 하는 걸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걸로. 예. 그다음에 장영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령우라고 하고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막 뭐 들어가고 뭐 말도 하고 뭐 댓글 남기에는 점점 저도 뜸해졌던 것 같아서 멘토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정말로 저도 이제 사실 이거 그냥 아무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 없는데 그냥 본인의 뭔가 흥미와 책임감과 의무와 그런 것들로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이까지 오셨다니 정말 정말 놀랍고 제가 더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기 계신 특정 인물을 지목하자면은 저의 후배인 김도하 선생님께서는 특히나 또 일까지 하시면서 또 열정을 보이셔서 참 제가 대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이제 정말 제가 다 놀라울 정도로 이제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개선할 거라고 하는 거는 딱히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뭐 하나를 정해라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딱히 생각하는 게 없는데 왜 이거 뭐 이게 제가 그냥 진짜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꼽자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어 조금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각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다, 좋지만 근데 난 수학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어라는 게 좀 같이 있었으면은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많은 인원이 사실 저희 세 명 빼면 지금 딱 10명이거든요. 근데 10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또 수학에 열정을 보이시고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박수. 물개 네, 박수. 할 말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멘토분은 우리들의 젊지만 대부 예, 조건희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많이 좀 감격스럽고요. 직문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뒤에 그 배경이 그 코네티컷에 제 어떤 2년 동안 코로나로 갇혀 있었던 방에서 직문수 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타바바라로 옮겼고 또 현재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좀 이것저것 좀 알아보는 제 입장에서는 해인데 한번 초대를 해준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수학적 문해력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어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할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눴던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조금 어려운 지식적인 얘기를 좀 섞어볼게요. 저희가 직문수 1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에는 수학의 옳고 그름은 공리화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이제 수학의 어떤 세계관이
어떤 결국에는 어떤 그 단순히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영역이 아님에 대해서 보았을 때 어떤 이제 그 김한근 선생님께서 어떤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여러 생각들을 저희가 그 가끔씩 이따금 어떤 공리에 대해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무한을 다룰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한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전 참 단순한 집합이 자연수 집합인데 그리고 저희가 직문수 2강에서 어떤 자연수에 대한 어떤 공리들을 실제로 살펴보고 1 더하기 2냐 이런 얘기들도 보긴 했지만 자연수를 대표하는 공리가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대표하는 공리라고 말해야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말하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저는 수학적 기납법에 약간 철학을 좋아해요. 어떤 거냐면 두 개가 되면 무한계가 된다. 하나 되고 하나 더 되면 다 됨. 이라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그 면에서 지금 바라보면 그 현재 이제 어떤 숫자를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자, 여기 계신 각자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를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아,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국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보편성을 사실은 담보하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현재 이제 그 허윤희 선생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수질 채널로부터 하나하나 어떤 독립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 계신 이제 장려원 선생님도 계시고 박명환 선생님도 계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약간 상상하는 건 약간 이런 거인데 그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매해 예를 들어 직문수 같은 어떤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걸 굳이 어떤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보다 이미 어떤 정착된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는 가운데 어떤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처럼 아, 일단 보니까 설계가 실제로 있고 그리고 어떤 그냥 하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겪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아까 정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재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맞지만 왜 이게 공부를 내가 굳이 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 고민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된 에너지와 어떤 이제 시간들 가운데 분명 각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하고 계신 형태들일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해도 이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 자체가 분명히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적어도 저는 어떤 생각을 사실 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실제로 저는 그 어떤 한국 사회랑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 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피상적인 표현으로는 이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커져서 그래서 어떤 적어도 수학을 모르면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어떤 소위 말해서 낚시성 말들이면 저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수학이 중요해지고 사람들 입장에서 아, 나 수학적인 문해력 같은 거를 필요로 해. 그래서 어떤 직문수도 공부하고 미적분도 공부하고 서양대수도 공부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 생각에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에는 공동체예요.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텐츠 자체의 어떤 필요라기보다는 내 어떤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어떤 공동체. 그리고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떤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인간이 인간인지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수긍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같은 어떤 매개체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어떤 성취들을 어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미묘한 어떤 균형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쉽지 않지만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누리는 어떤 이제 내 내재적인 성취들도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이 어떤 시간들을 함께 이제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 이거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게 나한테 나중에 분명히 소중한 추억으로는 적어도 남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미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다. 약간 이 부분대에 있어가지고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공부들 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어떤 본인들이 예를 들어 직문서를 실제로 만들어서 이끌고 그러니까 좀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그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50대나 50, 60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주축이 된 사회들이 되었을 때 아, 나 수학 공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뭘 도대체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영상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레코드로 남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미적분과 서양대 수학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 때 수학 공부 같은 걸 해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제한된 시간과 어떤 리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게 나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 본 입장에서 그런 어떤 똑같은 입장에 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과, 같은 말이 단어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결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필요들은 앞으로 계속 커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필요는 커져가는데 사람들 입장에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잘 안 드는 부분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매해 어떤 적어도 어떤 직문수가 꼭 굳이 비단 수질 채널뿐만 아니라 어떤 형성이 되고, 그런 미적분학과 서양대 스터디들이 형성이 될 때 이게 이게 일종의 그 다단계 비유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어떤 성장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그런 어떤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거기서 실제로 어떤 본인들한테도 수익들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들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떤 한국 사회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건강하고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공부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 그것도 어떤 있겠지만, 사실 공부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클 줄기들을 보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이런 행사들을 나중에 내가 혼자서 이런 어떤 나중에 한 5년에서 10년에는 다 각자가 결국 제각각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 어떤 색깔들 가운데 나라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해나가지 사람들한테 실제로 유익을 끼치고 그게 나한테도 유익으로 돌아올까, 약간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 어떤 것들을 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되게 소중한 어떤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몰라서 힘들어하는지, 내가 지금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같이 공감할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당신은 수학자고 뭐 이미 다 겪었으니까 뭐 쉽겠지, 이런 정서일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정서에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힘들어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어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스터디들을 하신 분들 입장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이학사라던가 어떤 이제 수학으로 이제 학사학위를 받는다던가 그런 길들도 분명히 열려 있는 것들도 사실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길게 헤아려 보신 다음에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어떤 이게 추억으로서 공부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 어떤 학위나 어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도 얻으실 수 있는 보상들이 나중에 선택으로서 본인한테 있으시면 좋겠고, 실제로 그걸 하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면 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모임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면 얼마나 좀 바람직할까,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제 얘기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멘토님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공부하는 목적을 찾아서 동기부여를 좀 하면서 해라. 그리고 다음에 물리 문제가 나오면 스킵하지 마라. 그리고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에 건강하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장차 수학을 공부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 어느 것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실질적인 삶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선형대수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고, 이제 각자 좀 궁금한 점들을 멘토님들께 여쭤볼 시간인데요. 다행히 아직 40분이 남았습니다. 1시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 슬랙에 토마스 모어 선생님께서 여러 개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그 토마스 모어님께서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한 질문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시작하시겠어요? 토마스 모어 선생님은 네. 예,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못 드러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사실은 오늘 이제 이런 모임을 하니까 뭐 좀 의미 있는 질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땅히 질문할 것도 그렇게 잘 생각도 안 나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중에 그냥 하나 제가 선택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뚜렷한 어떤 목표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수학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약간 취미 비슷하게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아까 박민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과학 팟캐스트 같은 거 좀 듣다가 그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좀 이해해 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보면은 좀 뚜렷한 방향성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이제 뭐 다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여기 모임 멤버들도 그쪽 방향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뭐 통계나 머신러닝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야는 전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해서, 아, 원래 제가 한 건 이제 뭐 물리나 이런 과학 쪽을 수학적으로 이해해 보자고 하는 거였는데,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이제 이 스터디 모임이 재미있고 해서 좀 의존성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들 뭐 이제 확률론 하자고 하니까 저도 따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지금 대세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이공계 쪽의 유망 분야가 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쪽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뭐 수학을 활용할 다른 분야들도 또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네요. 예, 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세 분 멘토 선생님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그냥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박 혹시 선생님은 조금 뒤로 밀어달라고 하시네요. 네네. 혹시 장영우 쌤께서 대답 주시죠. 저는 이제 딥러닝 엔지니어지만 사실은 의료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제가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인공지능을 하는데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띠오리티컬한 부분, 딥러닝에도 띠오리티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딥러닝,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수학에 굉장히 막 딥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정해야 된다 했던 게 이런 맥락에서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딥러닝 공부하는데 뭐 코드는 필요 없고 그냥 나는 한번 이론적으로 파보고 싶어 하면은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토마스 머 선생님 질문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암호학에서 뭐 RSA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막 요새 막 뜨고 있고 양자 컴퓨터 언어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용할 분야는 본인이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거를 찾아서 그걸 좀 하다 보면은 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로드 나 테이큰이겠죠. 가지 않은 길.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그나마 흥미 있는 거 하나 찾아서 해보는 게 해보다 보면은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사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토마스 선생님께서는 이제 뭐 수학이 또 유망하게 쓰이는 어떤 유망한 분야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저라고 뭘 알지 모르죠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일과 재미와 뭐 적성 이런 것들에 통해서 그냥 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멘토님들 뭐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두 가지 이슈라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보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각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모임의 경우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떤 비슷한 질문들을 학부생들한테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류의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 수학 공부의 득실을 나한테 설득시켜 달라는 어떤 질문들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똑똑한 친구들한테. 근데 일단 재밌어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언제나 영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어떤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아니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데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남한테 설득해 달라고 하면 내 생각에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결국 자기 삶을 사는 거의 선택은 남한테 득실을 따져달라고 하면 안 된다. 뭘 하든지 간에 쉬운 거는 없고 그리고 그 뭔가 이제 할 만하다고 말하면 그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나 그 사람의 사기꾼이니까 저는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세상에 쉬운 것은 있을 리가 없다. 당연하지 않은 수학을 포함해서. 그랬을 때 일단 그럼 내재적인 보상은 됐다고 치고요. 일단 내가 어떤 공부하는 게 그래도 어떤 성취를 내면에서 누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낀다면 저는 그 부분은 채워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떤 질문은 외재적인 보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어떤 충분히 만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어떤 보상의 선을 여기서 정의를 끝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뭔가 더 보상을 바라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회색지대일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일단 외적인 보상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보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저는 그리고 외재적인 보상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재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결국 외재적인 보상을 얘기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입장에서 보편적인 방향성을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제 입장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이 기준 하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 채널에서 라는 걸 얘기하려면 단지 어떤 재미로만 어떤 기준으로 짜가지고는 하는 게 어떤 그러면 뭐 나한테는 재밌을 수 있지만 남한테는 전혀 그걸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게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외적인 이제 내재적인 거를 배제하고 외재적인 걸 말씀드려보자 한다면 일단은 보상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 규모가 아니고요. 각각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보상은 하나는 학위예요. 이제 여기서 이 공부들을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실 겁니다. 어떤 것들을 눈치를 채실 거냐면 보통 이 어떤 공부에 관심을 보이신 분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입학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는 똑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면 공부는 필요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리스크 테이킹을 그 과정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학사학일 수도 있겠고요. 석사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이런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유럽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그리고 사실 박사는 좀 다른 얘기기는 하죠. 그건 이제 정말로 연구자로 갈 생각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결과로 내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것은 내가 2, 3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한다면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학위 취득을 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거를 주나요? 일단 개인한테 분명히 어떤 레코드로 남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그쪽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죠.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학위 취득이 가능해지도록 공부를 하는 것들은 개인한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저는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원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요.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장 이게 필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내 입장에서 한 3년 후에 커리어 체인지를 생각을 할 때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은 무엇이냐? 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이걸 학위를 따냐 안 따냐 그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뭐를 배워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기에 용이하겠느냐.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한 2, 3일 동안의 공부를 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되짚어 말한다면 2, 3일 동안 그거를 할 수 없다면 본인의 길이 아닌 것도 명확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실질적으로 외주적인 보상으로서 학위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하나가 제가 지금 또 채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가령 이제 책의 어떤 번역이나 어떤 리뷰 이런 것들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팟캐스트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문해력에 기인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려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해서 일종의 알바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돈이랑 연결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구체적인 모티베이션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재밌지만 또 사실 다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면 희미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바의 성격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뭐챗 GPT나 이런 어떤 것들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장영호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적으셨던 어떤 챗 GPT에 대한 글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위 말해서 강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인간이 다 파인 튜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쓸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역량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수학적 문해력은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선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오히려 아이디어를 잘 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 보상은 굉장히 클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수학적 문해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영석이 지적해 주셨던 아모나 이런 거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어드밴스 수학들을 알지 못하면 애시당초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수학을 공부해야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적어도 그런 쪽으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나한테 기본적으로는 요구가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그 논문 쓰는 레벨에서 알아야 된다는 의미랑은 거리가 먼 거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는 각자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수학적 문해력을 본인이 취하려고 어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다. 인 겁니다. 그래서 채널 레벨에서 제가 명확한 방향성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세 가지가 그래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학적 문해력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취해보자. 그래서 아웃풋으로서 내가 뭐를 공부를 하는 게 남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전자책이 생기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을 하든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아웃풋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가 연희수 8강에서 근래 했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계나 인더스트리를 고민하는 어떤 박사 어떤 이제 분들 입장에서 그 오히려 이 어떤 회색 지대들을 의미 있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들을 정말로 시도를 해보고 한 2, 3년 동안 정말로 시도를 해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들은 용이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너무 그 선택에 따른 컨시퀀스가 너무나 어떤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다 부담을 받는 건데 제가 좀 상상하는 건 인더스트리랑 아카데미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논문 쓰는 거랑 창업이랑 동시에 사실 뭐 못할 게 뭐냐라는 되게 나이반 생각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입장에서 이 직문수나 이런 어떤 스터디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학사학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석사학위 이런 것들 하게 하면 분명히 본인한테 보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채널에서 해줘야 되는 이야기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2, 3년 안에 실제로 가능한지를 같이 어떤 이런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가지고 타진해 보는 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경계하고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스터디를 포함해가지고요. 공부를 재미로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재미로만 했다간 나중에 2, 3년 후에 재미가 없어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보상이 그게 아닌 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저는 자기중심적으로 그 이해득실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 모든 내가 이제 매주 동안 내가 이걸 외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딱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2년 후에서 3년 후에 내 마음의 욕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2, 3년 동안 이 공부를 에너지를 들여서 했다. 그럼 내가 이거의 아웃풋으로 적어도 뭐는 얻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헤아리시는 가운데 공부들을 하시는 거를 권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편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각자한테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외주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는 각자의 당연하지 않은 몫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이 공부들이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내는 거가 구조적으로 당연하지 않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이유도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관 선생님 한 말씀 혹시? 다시 한번 토픽을 만나요. 저도 제가 한 질문을 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수학 공부를 해서 뭐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별로 없는데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대학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쪽을 분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거 자기가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지만 제가 뭐 고민한다고 그건 전혀 뭐 답을 줄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 오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전부 다 거의 인공지능 쪽에 그 다 관심이 있으시고 또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서 뭐 과학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은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대학 때 천문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석사 과정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다.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과에 이제 그러면 전부 인공지능을 하는 게 대세인가? 그래서 혹시 다른 분야는 혹시 또 유망하게 공부해 볼 만한 분야는 또 없는 것인가? 그냥 그런 좀 막연한 좀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방금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앞서 다른 분들 답변은 얼핏 좀 듣긴 했는데요. 근데 뭐 인공지능이 중요한다 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사실은 좀 보는 부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것만이 정답이냐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좀 이 각자의 영역에서 좀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다른 분들 보면은 결국 각자 이제 좀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또 하는 경우에 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답변이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기 있는 분야는 돌고 도는데 이제 머신러닝만 가지고 이제 꼭 그렇게 한다 뭐 그거는 이제 또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부모로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전공을 이제 좀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확히 뭘 하시는지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뭐 저도 나름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번 그냥 차근차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처럼 또 이해를 위해서 참 그런 것도 쉽지 않지만 계속 이제 노력하는 거 응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가 좋겠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다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이제 토마스 모니 한 분은 아니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박미가 선생님 답변은 금방 들었고, 그리고 이제 장영우 선생님, 조건희 선생님 답변은 사실 다른 얘기를 했지만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흥미 있는 거를 찾고 자기 적성을 따라서 가라. 그리고 또 재미있어야 된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하셨고, 또 그 어떤 보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보상 부분은 아니었지만 장영우 선생님은 인공지능을 할 때도 수학이 완전히 주는 아니다. 인공지능에도 아닌 그러니까 분야가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린 거죠. 네, 아닌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었습니다. 네, 네. 그죠?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고 네네. 이제 그러니까 수학이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흥미있는 걸 찾아라 이런 얘기 하셨고 또 조은희 선생님은 그 내재적인 보상, 내적 동기 중요하지만 외재적인 보상도 어,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 어,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적어놨는데 시간상 네, 네, 다들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오창인 선생님이 슬랙에 질문을 저희가 이제 질문 없나요? 막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하나 올려주셨어요. 나에게 수학이란 다섯 글자로 해서 저 생각해봤는데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판타지 천국 막 이랬거든요. 저는 내적 동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수학을 공부해서 뭘 하나 또 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허윤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선형대수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선형대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를 뭐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꼭 명심해서 공부할 때 좀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짧게라도 한 꼭지씩이라도 있으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 저부터인가요? 네. 사실 한 네. 꼭지가 그 채팅창에 질문을 주셔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줄여도 한 꼭지까지는 좀 못 줄이겠고 두 꼭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얘기보단 저는 응용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니까 응용 입장에서 딱 두 개를 얘기를 하면 고유값하고 내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차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막 다이렉트하게 막 되게 크리티컬하게 막 뭐 어떤 막 응용이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고유값 고유 벡터 그리고 내적은 진짜 무조건입니다. 만약에 특히나 딥러닝을 하실 거라면 무조건입니다. 네,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박민가 선생님 네.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자기 전공 쪽으로 이제 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저는 특히 지금 벡터 해석학을 벡터 이제 미적분하고 공부를 하신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그것만으로는 이제 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항상 2차원, 3차원,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공간에서 예시를 생각할 수 있으면 꼭 반드시 생각하시고 책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한번 내가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없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차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요? 때부터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원, 3차원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예, 가장 심플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근희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보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는 굉장히 그 잘 정립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미 사람들한테 굉장히 널리 읽히는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제 생각에는 그가 굉장히 많아요. 선형대수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격의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그래서 그 선들만 지정을 해놓고 각자가 선택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그 뭔가요? 길버트 스트랭과 어떤 안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쓴 어떤 류들의 서형대수 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계산 위주로 맞춰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사용대수를 배운다고 하면 요 레벨의 사용대수와 어떤 레퍼런스들을 토대로 렉처가 짜여지는 편이고요. 그런데 수학 전공 레벨에서 필요한 서양대 수학책은 아마 다들 이해 여지가 없을 책으로 물론 어떤 한글 책으로는 어떤 이인석 교수님의 서양대 수학군 이런 책도 있긴 하지만 프레드버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개정이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수학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서양대수는 약간 양파 같은 과목이거든요. 까도 까도 나옵니다. 까도 까도 나오고요. 그리고 볶으면 볶을수록 그 풍미가 너무 진해져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의 어떤 방향성으로 바람직한 것은 어떤 사이드의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명확하게 아닌 것들은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양대수 너무 쉽다. 이거는 명확한 오답으로 어떤 사이드의 서양대수 공부를 하든 배제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미를 따라가지고 가시다 보면 어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라지는 지점들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서양대수 학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의 목적으로 내가 이 책을 마스터해야지 되지. 나 이거 다 알아야지. 이거는 어차피 수정이 되는 것 같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하면서 내가 뭔가 지금 좀 있는 것 같다. 이 이면에. 그래서 약간 수학 공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호기심이 자극되는 방향이면 서양대수를 잘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양대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유값, 고유 벡터 내적 꼭 공부해라. 특히 딥러닝을 할 거면 꼭 공부하시라. 벡터 미적분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올 때 2, 3차원 가장 간단한 차원의 그림을 좀 꼭 그려봐라. 그리고 조건희 선생님께서 레퍼런스 책 두 가지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선형대수는 양파 같은 학문이다. 볶으면 볶을수록 향이 진하게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요. 허윤희 선생님 다시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10년은 더 같이 공부할 예정인지라 선형대수를 한 1년이나 1년 반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 될까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해석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추상대수를 할 거냐, 뭐 이러면서 그 좀 미리 설레발을 치는 것 같기는 하나. 선형대수가 조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하면은 될지. 사실 뭐 수학과 대학교에서 하는 뭔가 커리큘럼들이 있기는 하지만 수학과에서 하는 커리큘럼이랑 저희가 또 밟아나가고자 하는 거는 또 좀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천하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번호표 잘못 뽑은 것 같아서 또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어, 네.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좀 더 보고 싶은데 라는 게 과반수를 이루면은 이제 추상대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면에 근데 이것도 재밌는데 해석학은 또 어떤 과목이지 하면 또 해석학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정말 의미 없는 말이죠. 근데 해보시면서 그냥 약간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다음 순서는 해석학 혹은 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수라고 말씀하시면 추상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학부 수학에서는 해석학을 할 때 굉장히 증명을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증명을 모두 다 하면서 하는 것이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그 해석학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도 좀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번호표 진짜 잘 뽑은 것 같네요. 어, 뭐, 글쎄요. 또, 선택해서 보고 가라기에는 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빼트려 놓으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다 풀어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만 이따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께서 또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수학 전공 과목을 정말로 막 다독파를 하겠다 그러면은 해석하기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엄밀하게 수학을 하지 않는 거에도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맛볼 것들이 많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걸 엄밀하게 하지 않아도 뭐 여러 응용과 관련된 그런 좀 풍부한 구조들을 뭐 엿볼 수도 있고 그런 예시들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수학 안으로 딱 한정 지으면 저는 사실은 이제 좀 학부 미분기야가 좀 생각이 나고요. 미적분이랑 이게 선형대수가 공부가 됐다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면 이제 뭐 물리나 공학, 확률 등등에서 온 풍부한 예시들이 이제 아주 엄밀한 논증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또 예시들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다만 이제 책 하나를 딱 잡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소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구리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기준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미적분학 공부를 의미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형대수 공부를 또 하실 거고, 근데 이 공부들은 수학 전공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이공계 공통 과목의 성격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단 수학 전공에 국한되는 약간 수학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클래스가 아니라 어떤 클래스의 어떤 수학과 관련된 거를 하든지 간에 미적분학과 서양대 수학은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성격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그 공부가 끝났을 때 일단 개개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수학 공부를 더 한다고 했을 때 그 수학 공부의 방향성이 수학 전공의 코어들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면
수학을 이용한 응용 사이드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공부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학 코어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해석학이나 대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지.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고민이 내가 그러면 수학 전공들에 해당하는 그 훈련들을 내가 정말로 할지를 내 마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정하면 그 에너지는 장난이 아니고 너무나 자명한 이치여가지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공부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택은 그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채널에서 소위 이제 기대수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가 있고 그리고 어떤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레코드되어 있는 것들이 올라가 있고 공부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들 다 보고 공부한 사람의 어떤 이제 경험담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떤 소위 이제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무슨 뭐냐 복다변수 해석학, 미분기야, 무슨 뭐 추상대수학, 대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 다 달아놨습니다. 대학원 레벨에 실제로 공부가 박사과정에서 가능한 성까지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요. 집합론부터.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떤 앞으로도 스터디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그게 지금 이제 소위 어떤 기대 스터디 1기라고 한다면 뭐 가령 이제 뭐 2기가 됐든 뭐 그런 공부들은 계속 어떤 기회들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내 목적이 수학의 코어들 자체를 공부하는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을 어떤 도구로 쓰는 게 좀 더 목적이다라고 하면 또 그거에 맞도록 또 채널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기초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수업들 자체는 기대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떤 몇 개월의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어떤 본인들 분야에서 응용의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분야에서 어떤 실제로 이제 논문들을 쓰거나 어떤 창업들을 하는 것들을 한 데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줄여줄 생각이거든요. 어떤 수학적인 문해력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거나 혹은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을 이제 구독하고 계시면 어떤 이제 제안해 주시거나 하면 만들어 나갈 생각들은 더 있는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모든 질문을 세 분의 답을 다 듣고 싶지만 다 들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씩 지금 갈 건데요. 제가 시간상 제가 읽을게요. 이정효 선생님께서 행렬식을 2달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누가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웃으시는 박민가 선생님. 뭐 이게 괜찮고 말고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좀 여전히 헷갈리는 게 처음에는 이제 뭐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어떤 뭐 부피나 넓이에 관한 넓이나 부피로 그 일반화가 또 가능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뭐 그냥 짜잘한 우리 이제 많이 쓰는 뭐 항등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계산 쪽 하다 보면은 행렬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좀 잊을만 하면은 나오고 잊을만 하면은 갑자기 이제 서로 대치 교환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그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쪽 공부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제 2달 더 고민하신다고 모든 걸 알기는 힘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네. 또 마음 편히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고민하면서 가자. 네. 이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김도환 선생님 질문인데요. 스터디를 그 일정 때문에 한참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캘큘러스 3 부분을 혼자 공부해보고 싶은데 혼자 공부해보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봤던 부분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한 번 더 미적분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복습하려면 추천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대답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 미적분학이 좋으면서도 나쁜 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적분은 모든 이공계 대학생들이 다 배우니까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문제집도 있고 뭐 편입 문제집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중에 괜찮다는 것들을 제가 김다은 선생님한테 채널에다가 한번 올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면 사실 또 이게 개념이 또 잘 정립되고 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솔루션도 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다시 보려고요. 문제가 한 100페이지, 솔루션은 300페이지 돼요. 와우, 좋습니다. 언젠가 저도. 예. 그 다음에
이상성 선생님 질문인데요. 공부를 할 때 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시간은 유한한 자원이라서 최고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고 싶은데요. 혹시 수학에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일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 볼 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수학의 길을 볼 수 있는지요. 사실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답변을 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외주적인 보상들을 오히려 명확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재적인 보상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2, 3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일단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은지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그 외주적인 보상이라는 의미는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그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이제 어떤 비단 학자의 길을 지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취미 영역이라면 진짜 who cares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적어도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 3년 후에 저도 내가 만약에 어떤 이 학사를 딸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 그 경우는 필요 조건들이 당연하지 않 정해지게 됩니다. 그 경우는 실제로 이 학사를 어떤 주는 어떤 과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욕망을 명확하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혹시 꼭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좀 할게요. 네. 저기 그 연희수 8강을 듣고 조건희 선생님의 열정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할 책이 이제 존 스톤의 선형대수인데,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뭐, 주석도 넣고 그래가면서 책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오히려 제가 조언을 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기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놨을 때 시장에 팔릴 만한 퀄리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그걸 하는 사람한테 배움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널에서는 그걸 일단 보편적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서포트들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나에게 수학이란 5글자로 멘토님들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 줄줄이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중에 준비되신 분. 저는 그냥 5글자 너무 쉬운데요. 어렵습니다. 네. 박민가 선생님. 저는 이제 약간 왜 이게 되지라는 왜 이런 식으로 자연이 돼 있지? 약간 그게 항상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종일관 물리학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장영우 선생님. 이거 나에게 수학이라는 제가 느끼는 수학은 이제는 습관. 어, 너무 좋은데요. 네. 이제 제 화면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순서를 쭉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허윤희 선생님. 그냥 좋아요. 아, 토마스 모어 선생님. 예. 이게 이리 질문할 줄 몰랐는데. 어, 뭐 다 같이 가자. 네. 네. 김한근 선생님. 답 못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7글자인데요. 좀 이따 못하겠음. 못하 답 못하겠음. 답 못하겠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정현 선생님. 두루뭉실 꿈 같습니다. 두루뭉실 꿈. 꿈. 네. 오은우 선생님. 재밌습니다. 김도하 선생님. 살아가는 힘이요. 약간 감동입니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이상성 선생님. 함께 합시다. 누구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이거 함께 하시다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잖아. 죄송해요.
그럼 아, 다시 오겠습니다, 이성 다시, 선생님. 다시. 강병철 선생님. 피할 수 없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피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이거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고픈 것. 근데 여섯 예. 가지잖아요. 다시 올게요, 이거 한 이성 글자를 선생님. 어떻게 뺄까요? 그럼 사랑하고 파 그러면 되겠네요. 사랑하고 파. 사랑하고 파.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네, 할게요. 좋습니다. 예, 정원훈 선생님 뮤트돼 있어요. 따라갔습니다. 따라 갔습니다.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보병석 선생님. 어려워요. 흡. 흡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달랐죠? 네. 아, 좀 너무 감동이고요. 저는 여전히 판타지 천국입니다. 네,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제적인 분기를 좀 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전부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